국가의 수장 자체가 목표를 국민의 삶이냐 지들의 삶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한미동맹의 꿀을 빨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버리고 사회주의 독재로 키를 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죠. 인권 유린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의 굴욕적인 개방까지 이재명 정권은요 국가의 모든 빗장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국군은요 총 한 발 제대로 쏘지 못하는 군대로 전락한 겁니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군 기강을 허물었습니다. 국정원장 양키 고음을 외치는 김민웅이의 동생 김민석 총리 주요 요직에요 이 반미 친중 친북 인사들을 심어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마저 북한에 눈물을 흘리고 김치 세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십 번 생각해도요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다라고 인정을 했고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는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정동영이 바라는 한국군의 모습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 내만 몰라 하면서도 뒷동꾼용으로는 핵을 만들고 있죠.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핵화에 대한 의지를 꺾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완성시켜야 되는 게 통일부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안정적 통일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오빠 내맘 몰라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돈 퍼주고 눈치 보고 걔 호구짓을 할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는 것을 모르는 쥐빠리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은 점점 더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헤그세스가요 전 세계 미군 장성 800명을 소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의냐? 아니다라는 거죠. 바이든 시절에 임명한 좌파 성향의 장성들을 숙청하기 위한 작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흑인, 여성 그리고 트랜스젠더 장성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제이비어 티 브런슨 이 대장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흑인이고요. 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날에 27대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해가지고 한미 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국방정책의 친북적 변화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움직임이 뚜렷하죠. 전략 자산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뭐 사실상 버려진 동맹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왜 한미 동맹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지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노선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국제 고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준비하는 전략적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이유는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도 하지만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유튜버들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 말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 짱, 박정희 대통령 짱, 윤어게인 우파로서의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구글 코리아로부터요. 수익 정지가 된 계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 그 1차 대상이 되어서 수익 정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보수의 비밀병기가 되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숏폼 채널들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한미동맹 파괴에 있어서 눈치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애비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사 정책으로 무너뜨린 국가 안보는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면요 6회 공군의 현역 사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반미, 친북, 친중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고 있죠. 정동영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정동영 하면 북핵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추진하면서 북한에 돈벌이 만들어줬죠. 개성공단 폐쇄하고 난 뒤에는 그 개성공단이 군사 물품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재가동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교백을 지명했는데요. 안교백은 그 유명한 방위 출신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보통 육사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앉는다? 이거 군사 지휘체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국정원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장관들 줄줄이 북한과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들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은요. 과거에 16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했죠. 북한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다라는 말을 한 인간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민노총 출신입니다. 북한의 김씨 세습을 미화했죠. 이 모든 조치는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분석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렇게 행정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죠. 그런데 DOD, 그것을 원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전쟁부다라고 말이죠. Depart of War로 바꿨습니다. 그게 왜냐? 수세적이다라는 거죠. 이 방어만, 디펜스, 방어 같은 느낌만 드는데 우리 미국 군대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세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식의 변경이다라는 거죠. 그런 행정부에서 헤그세스가 장성 800명을 소집하고 좌파 숙청에 1000명을 한 것과 맞물려 본다라고 하면 이 전략적 기류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요, 지금 800명의 미군 장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성들을 한 곳에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임명된 좌파리 성향의 장성들 걷어내고요. 미군의 충성심과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남성성을 강화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 때요. 흑인, 여성 장성, 그리고 트랜스젠더 장성들이 이 국방부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물을 많이 흐렸는데요. 그런 남성성, 미군의 상징 이런 것을 다시 영상으로 펼쳐내고 있죠. 미국 국방부 가보면요, 안구 정화하는 느낌의 그 멋진 남성들이 막 헬스, 그런데 여성도 뭐 오빠 이거 좀 들어줘 이런 거 없이 똑같이 턱걸이하고 운동하고 있는 사진들 있습니다. 미군은 다 강하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막 빵빵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든 대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지금 한국군의 친북적 변화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동맹 신뢰를 흔드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수석 고문을 지낸 콜드웰이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의 지금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켜야 되고 그냥 1만 명 정도만 남겨줘도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요, 이 2기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죠. 하버드 호서인과 같은 시기에 진짜 하버드 출신인 이 콜비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매우 논쟁적인 발언들을 지속해왔죠. 콜비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 쉽게 하면 뭐냐?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주한미군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철수론에 대한 무게가 실리기도 했었죠.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가요, 현재 전 세계 미군에 대해서 태세 점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방 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켜가지고 괌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이전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만 해협 유사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에 한국의 반대로 주한미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미국 측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외계인이 침공해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 이지를 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요, 북한을 적으로 보고 지금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자라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 이 동북아 전략에서 전체 적으로 간주하고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을 지금 이재명이가 외계인 드립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이가 자주국방을 말했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냐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미국을 상대로 어디 한번 해보시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뭐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전략 자산을요, 일본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단순한 군사 재배치 아닙니다. 한국은 더 이상 최전선 동맹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겁니다. 한국은 주변부로 밀려난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온 이재명 정부 때문에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까지 전반적으로 한국은 고립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일본 중심의 신동맹, 그러니까 동북아 질서가 재편된다라는 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일본을 뺏긴다 그런 느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은요, 한국을 대신할 대안으로 일본을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확고한 친미 노선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하고 바로 출동하는 게 일본과 영국입니다. 안정적인 외교를 갖춘 국가로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중에 하나지 않을까.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좌파 이념, 친중 노선에 치우쳐가지고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한미 동맹 파괴 대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양키 고홈을 외치고 주한미군 철거를 외치고 있는 이 종북 좌파리들 자주국방 외치고 있죠. 자주국방이 됩니까? 아니, 일본하고 독일하고 그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미군의 주둔을 허락했습니까? 자주국방 못해가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냐고요. 그거 아니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 상징성이 가지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도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군 철수를 외쳤죠. 미군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동방의 진주라고 불리는 그 필리핀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거지 국가가 됐죠. 예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산업화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완벽히 뒤집어졌죠. 왜? 국가의 수장 자체가 목표를 국민의 삶이냐 지들의 삶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미 동맹은요, 단순한 군사 협정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입니다. 경제, 기술, 정보, 외교 전반에서 한국은요, 미국 덕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따 힘세고 부자 삼촌이 뒤에 있는데 좀 까불어도 동네 친구들 어떻습니까?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국, 북한에 기댄다라는 건 남는 건 뭐냐? 그냥 찌끄레기 된다라는 거죠. 진짜 멍청한 게 일진의 꼬붕으로 지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진의 시다바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요, 그 일진 시다바리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들 중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국가 중심, 국민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들 중심의 삶을 지금 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 시다바리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북한 김정은이 보십시오. 김주혜, 디올 옷
입고 지는 발렌시아가 가죽 자켓 입고 다니는데 인민들 삶은 처참하죠. 그거와 똑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가진 건 똥폼밖에 잡는 거 없으면서 미국을 상대로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무식해서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까불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요 전략 자산을 일본으로 이동시키고 한국을 국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스스로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무역 중심으로 경제가 도는 한국이 스스로 셧다운 내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요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스스로 끊어내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죠. 한국은요 더 이상 미국과의 동맹국을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국제 패싱, 경제적 제재와 안보 위기뿐이다 라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은 끝난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은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배신을 직시하고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게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118일째 똑같은 외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